자,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이슈,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죠. 시가총액 2천억 원 규모의 JR 글로벌 리츠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건지, 그 복잡한 내부 메커니즘을 오늘 일일 재무탐정이 되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냐? 일단 즉각적인 시장 반응부터 보시죠. 단 하루 만에 주요 상장 리츠들 주가가 최대 1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얼마나 엄청난 공포가 덮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맥커리 인프라, SK리츠, 롯데, KB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 종목들이 다 모여있는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 이게 무려 4% 가까이 빠지면서 1408.39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리츠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1장 리츠 주가의 연쇄 하락. 도대체 무엇이 이런 도미노 하락을 촉발했는지 그 근본적인 시작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금융 지진의 진원지, 바로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2천억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업이 정말 돌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보였거든요. 겉보기엔 아주 멀쩡해 보이던 대형 리츠가 도대체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요? 2장 JR 글로벌 리츠 회생 신청. 이 대형 리츠가 무너지기까지의 그 숨가쁜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은 4월 27일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인수한 400억 원 규모의 전단체 상환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29일에 시장에 쫙 퍼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패닉이 터진 거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인 30일이었어요. 무려 6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만기가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인데 낼 돈은 없으니 결국 회생이라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장, 원인은 환율과 캐시 트랩. 겉으로 드러난 자금 경색, 이면에 숨어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진짜 원인들을 뜯어보죠.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캐시 트랩. 쉽게 말해 자금 동결 조치입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보유한 핵심 기초 자산이 벨기에 페이네스타워였는데요. 이 건물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선순위 대출자들이 곧바로 캐시 트랩을 발동시켜버렸습니다.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줄이 하루아침에 꽁꽁 묶여버렸으니 유동성이라는 생명줄이 완전히 끊겨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난집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0% 환해지 계약이었어요. 사실 이건 과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환율 변동 막으라고 안전 차원에서 권고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일종의 든든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족쇄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 자산을 편입할 때만 해도 유로당 원화 환율이 1,400원대였어요. 근데 이게 1,7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미 장기 파생상품 계약으로 꽉 묶여 있어서 중간에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환율이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회사가 토해내야 할 정상금 부담이 그야말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4장, 시장 전반의 위기인가? 자,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한국 리츠 산업 전체를 뒤흔들 시스템 위기인지 아니면 그저 개별 운용사의 한계인지를요. 다행히도 업계에서는 이걸 개별적인 사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지주를 등에 업고 있어서 자본 완충력이 탄탄한 대형 운용사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이 JR투자운용은 2008년에 설립되어서 사실상 개인 회사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적인 거대한 폭풍을 뚫고 지나갈 만한 재무적 맷집, 즉 자금 여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마지막 5장, 정부 대응과 투자자 보호.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니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긴급 점검 착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사태가 시장에 알려진 4월 29일 당일에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같은 주요 기관들이 싹 다 모여서 즉각적인 합동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실화 과정에서 숨겨진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아주 철저하게 합동검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불안전 판매 가능성입니다. 특히 자산관리 창고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팔려나간 장외거래 채권들, 이거 팔 때 소비자 보호 규정은 제대로 지킨 게 맞는지 당국이 아주 엄격하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산의 화려한 규모만큼이나 그 기업을 실제로 굴리는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리츠 시장은 아주 냉혹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이 거친 풍파를 끄덕없이 버텨낼 진짜 바위와 파도 한 번에 휩쓸려갈 모래를 어떻게 구별해 내시겠습니까?